이번에는 바깥 필드와 메소드에서의 그 중첩 클래스의 사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 필드와 메소드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요. 자, 여기 코드를 먼저 보시죠. 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와 같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B와 자, 정적 멤버 클래스 C를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클래스에 추가적으로 자, 이런 필드, 메소드, 또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 자, 이런 것들을 자, 추가를 해서 자, 여기에 있는 B와 C를 자, 이용을 할 때 자, 제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A를 이야기하고요. 자, 바깥 A의 필드 자리, 그리고 바깥 A의 바로 메소드. 자, 이 메소드에 자, 이런 중첩 클래스들이 자, 사용이 될 때 자, 제한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죠. 자, 일단 A라고 하는 클래스에 B와 C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면 자, 추가적으로 이 A에 자, 이와 같이 B라고 하는 필드를 자, 선언을 해서 자, B 객체를 만들어서 초기화할 수 있느냐?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C라고 하는 자, 인스턴스 필드를 선언을 했어요. 이 C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렇게 자, 선언을 해서 자, 이 내부에 자, B라는 로컬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자, B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할 수 있느냐? 대입할 수 있고요. 자, C의 로컬 변수를 선언하고 자, C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할 수 있느냐?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A의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금 자, B와 C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에서는 좀 다른데요. 자, A의 정적 필드로 이와 같이 B를 선언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B를 객체 생성해서 대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면 자, B는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죠. 그럼 다시 말해서 A 객체가 있어야만이 자, B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A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적 필드인 자, 필드 3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이 필드 3은 A 객체가 없이도 자, 필드 3이 이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스태틱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에 A 객체가 없이도 자,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코드가 와야 되는데 자, 여기에 B가 이렇게 왔으니까 A 객체가 없는데 어떻게 B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코드는 자, 컴파일 오류를 발생하고요. 자,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필드 4가 스태틱이니까 자, A라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자, 필드 4는 이용될 수 있죠. 그럼 이 뒤에는 자, A 객체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코드가 와야 되는데 자, C가 정적 클래스니까 A 객체가 없이도 C 객체는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C 객체를 만들어서 자, 대입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A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적 메소드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하고요. 자, 이 정적 메소드는요, A 객체가 없어도 메소드 2는 호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는 A 객체가 없어도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와야 돼요. 근데 자, 여기 보니까 B 객체를 만들어서 로컬 변수에 대입하고 있죠. 자, 메소드2가 A 객체가 없이도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 코드는 A 객체가 있어야만이 B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자, C는 자, A 객체가 없이도 자, C는 스태틱으로 쓰는 정적 멤버 클래스니까 자,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와 중첩 멤버 클래스를 자, 바깥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자, 제한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걸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패키지는 섹션 3에 자, example 1에 자, 멤버 자, 클래스 자, access라고 이렇게 한번 줘 볼게요. 자, 이렇게 주고 여러분이 자, 여기에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자, A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이 자, 바깥 클래스 안쪽에 여러분이 그 중첩 클래스를 두 개를 이제 선언을 해 볼 거예요. 자, 하나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인 B를 자, 이렇게 선언을 할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정적 멤버 클래스인 자, C를 자, 이렇게 선언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A에 자, 필드를 자, 선언해 볼 건데요. 먼저 인스턴스 자, 필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B 타입의 인스턴스 필드를 만들어 보죠. 그래서 B 자, 필드 1 자, run 자, 이제 B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new B 자, 컴파일 오류가 없죠? 예. 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타입의 필드 2를 만들고 역시 new C 해서 자, C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습니다. 역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인스턴스 메소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를 작성을 하는데 자, void 자, 메소드 1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지금 요 두 개의 자, 코드를 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역 뭐예요? 변수, 로컬 변수죠. 이건 필드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필드명하고 로컬 변수명하고 같은 얘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바꿀게요. 바1 자, 바2 자, 그러면 확실히 로컬 변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시 문제가 없이 자,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든 중첩 그 뭡니까? 정적 멤버 클래스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인스턴스 필드 또는 인스턴스 메소드에서 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정적 자, 필드를 이제 여러분이 선언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B를 자, 이용해서
정적 필드를 자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static b 자 필드 자 3 자 이렇게 하고 new b 이렇게 초기화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a라는 객체가 없이도 지금 필드 3의 사용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스태틱이기 때문에. 근데 이 b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a 객체가 반드시 생성되어야 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A 객체 없이 막바로 B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자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자 C 타입의 자 필드를 선언하고요. new C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 이유는 자 C가 자 스태틱 자 으로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적 멤버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A 객체가 없이도 C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필드 4라고 하는 여기에 자 초기 값으로 자 C 객체를 만들어서 즉 A 객체가 없이도 C 객체는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적 메소드를 한번 선언해 보면요. 자, static void method 2 자,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자, b에 자, 로컬 변수 바1을 자, 선언하고 이렇게 b 객체를 만들어서 자, 대입을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역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메소드 2는 자,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A라는 객체가 없이도 자, 메소드 2는 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메소드 2 실행 내용도 A 객체 없이 자, 실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B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죠. 이 B 객체는 자,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B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자, 이 B는 A 객체가 반드시 생성해야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 객체 없이도 자, 이와 같이 이제 B 객체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자, 여기서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C는 어떨까요? 그래서 C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객체가 없이도 여러분이 C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태틱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메소드 2가 이제 A 객체가 없이 호출되었을 때 이렇게 내부에서 자 A 객체 없이 C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복잡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중첩 클래스 중에서 그 멤버 클래스죠. 멤버 클래스는 자 바깥 여러분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자 인스턴스 필드와 메소드는 뭐 여러분이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든 정적 멤버 클래스는 상관없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는 자 정적 멤버 클래스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쓸 수 없다. 자 그거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은 스태틱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멤버 클래스에서 사용 제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클래스에 자 선언된 필드
그리고 자 메소드를 이제 그 중첩 클래스 내부에서 자 어떻게 이제 자 접근해서 이제 사용을 하느냐, 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깥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 바깥 클래스의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가 자 중첩 클래스에서 자 어떤 제한을 가지면서 사용이 되는지 자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 B하고 지금 현재 여기 C하고의 차이점은 자 B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고요. 자 이 C는 정적 멤버 클래스죠. 자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요, 자 바깥 A에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 자 아무런 제한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자 요 내부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얼마든지 이렇게 자 이름만 가지고도 이렇게 접근해서 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여러분이 중첩 클래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바깥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이렇게 자유롭게 중첩 클래스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중첩 클래스를 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그 정적 멤버 클래스 C는요, 자 스태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지 않아도 이 C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C 내부의 메소드에서 자 여러분 그 A 객체가 필요한 어떤 필드와 메소드는 쓸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한 필드와 메소드는 결국 이거죠. 자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 즉 A 객체가 반드시 필요한 멤버가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 C가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객체 없이도 C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개는 반드시 A 객체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A 객체가 없이도 사용 가능한 필드 2와 메소드 2는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스태틱은 스태틱을 사용한다라는 게 또 적용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스태틱은 스태틱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와 메소드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멤버 클래스에서 사용 제한을 코드로 확인해 보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섹션 03 example 2에 자, 필드, 자, 메소드, 자, 액세스라고 이렇게 패키지명을 주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 이렇게 자,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자, 필드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int 자, 필드 1 자,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메소드도 선언해 보겠습니다. void 자, 메소드 1 자, 이렇게 선언해 봤어요. 자, 이건 아니죠. 자, 실행 블록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A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제 이렇게 선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static int 자, 필드 2 자,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도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언된 상태에서 자, 중첩 클래스인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B를
자,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B, 자, 이렇게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메소드를 이렇게 하나 선언해서, 자, 여기 안에서 자, 바깥쪽 A에 자, 이런 필드와 메소드를 이제 접근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막바로 이렇게 자, 필드 이름만 이렇게 주고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필드 1을 이렇게 막바로 사용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 1도 역시 호출 가능합니다. 자, 이 클래스 B는 클래스 A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중첩 클래스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클래스 A의 필드와 메소드를 얼마든지 클래스 B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 자, 중첩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서 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자, 정적 필드와 전적 메소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필드 2 이렇게 하고 자, 10을 대입할 수 있을까요? 자, 가능하네요. 그죠? 자, 메소드 2 호출 가능할까요? 자, 예, 가능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스태틱 클래스 C를 이렇게 선언하고요. 정적 멤버 클래스죠. 똑같은 방법으로 자, 메소드를 하나 선언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 자, 바깥 A에 필드 1을 이용할 수 있을까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자, 이 필드 1은 A 객체가 반드시 있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스태틱 클래스 C는 A 객체가 없이도 C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A 객체가 없이 필드 1이 사용될 수 있으니 자, 여기에 10을 필드 1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드 1 자체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메소드 1도 호출을 할 수가 없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 출석 처리하고요. 그러면 뭐만 사용 가능하냐? A 객체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 것. 즉, 자, 이런 자, 스태틱 멤버, 정적 멤버들은 자, A 객체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여기에 자,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로 이렇게 여러분이 자, 작성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자, 바깥 A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자, 이와 같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서는 뭐 제한 없이 쓸 수 있지만 스태틱 멤버 클래스는 반드시 스태틱 필드와 메소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 자, 인스턴스 필드와 메소드는 여러분이 바깥 A 객체가 없이는 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로컬 클래스에서 사용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클래스는 메소드 안에 선언된 이와 같은 클래스를 이야기하죠. 자, 로컬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메소드에서 선언된 매개 변수 그리고 자, 로컬 변수를 자, 사용을 하려면 자, 이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는 바로 파이널로 여러분이 선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이널로 왜 선언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메소드는요. 여러분이 자, 실행이 완료되면 즉 다시 말해서 자, 이 선언 블록의 그 끝을 만나게 되면
이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이런 매개 변수 또는 로컬 변수는요, 자, 스택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로컬 클래스가 여러분이 객체가 생성이 되어서 힙에 만들어질 텐데 그 힙에서는요, 이 메소드의 종료와는 별도로 자, 계속 메소드를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자, 포문이 자, 계속해서 실행되는 상황에서 자, 이 로컬 클래스의 객체는 힙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 매개 변수나 또는 지역 변수를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메소드 1이 종료가 되면 바로 매개 변수하고 로컬 변수가 스택 메모리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자, 여기 로컬 객체는 힙에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실행 중인데 자, 이 변수가 없어져 버리면 뭐 결국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편으로 자바는 여기에 자,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자,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와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를 자, 이 로컬 클래스 안쪽으로 자, 복사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이 붙지 않으면은 복사가 되지 않고요. 파이널이 붙게 되면 이제 복사를 시키는데요. 물론 이제 컴파일러가 하지요. 그 역할을. 그래서 파이널이 붙어 있는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가 있다면 자, 이 로컬 클래스에 이것들을 복사해서 이제 번지를 공유를 해요. 이것들하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복사를 하는지 요 밑에 한번 읽어 봅시다. 자, 파이널 매개 변수와 자, 로컬 변수는 로컬 클래스의 메소드의 로컬 변수로 복사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메소드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매개 변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로컬 변수가 자, 여기 이 줄에 자, 복사가 되어서 자, 로컬 변수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선언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파일러가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이렇게 파이널을 이제 붙여주면 자,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에 자, 이런 것들이 복사가 되어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소드 1이 종료가 되더라도 즉 이것들이 없어지더라도 지금 클래스 내부에서 지금 메소드가 끝나지 않으면 자, 여기 복사된 자, 여러분이 그 로컬 변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얘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얘네들이 결국 여기에 추가된 로컬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이제 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자바 7까지 자바 7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자바 8에서는요 그 똑같은 원리인데요 그 이렇게 파이널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매개 변수와 이제 지역 변수를 이렇게 로컬 클래스에서 사용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파이널을 여러분이 생략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바 8부터예요. 자, 파이널이 생략이 되더라도요. 자,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파이널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파이널을 붙이지 않아도 자, 컴파일러가 이거를 파이널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컬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와
또 지역 변수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알아내고요. 컴파일러는 이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를 자, 로컬 클래스에 어디에다가 복사를 하느냐면요. 바로 필드로 복사를 시킵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에서는 이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를 어디에다 복사를 하고 쓴다고 그랬습니까? 이 메소드 안에서 자, 복사하고 쓴다고 그랬죠? 이거랑 여기에 복사를 해두고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바 8S는 파이널을 붙이지 않아도 파이널 특성을 가지는데 자, 이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를 이 메소드에 자, 로컬 변수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너 클래스의 필드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필드로 복사를 해놔놨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필드에서 이렇게 참조해서 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자바 8S는. 자, 그래서 이제 자바 8S는 이렇게 파이널을 붙이지 않아도 자, 기본적으로는 파이널 특성을 이제 가진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자바 8S도 명시적으로 여기 파이널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 7처럼. 그래서 자바 7 이전처럼 파이널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파이널이 들어가게 되면요. 명시적으로 자, 복사 위치가 필드가 아니고요. 자, 이것처럼 메소드의 자, 로컬 변수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파이널을 붙이지 않으면 필드로 복사가 되고요. 파이널을 붙이게 되면 자, 메소드의 로컬 변수로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깊숙한 내용을 뭐 잘 몰라도 여러분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서 자바 8S는요. 파이널을 붙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파이널 특성을 가진다는 거고요. 자바 7 이전까지는요. 파이널을 붙이지 않으면 아예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널을 반드시 이제 붙여야 됩니다. 근데 자바 8S는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이널 특성을 이제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파이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자, 매개 변수나 이런 그 로컬 변수가 한번 값이 대입이 되면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자, 외부에서 어떤 값이 자, 10이라는 값이 들어왔다. 그럼 10이 이제 저장된 상태가 되는데요. 파이널이기 때문에 10을 변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100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여기에 로컬 베리어블도 지금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으로 바꾸려 해도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바 8S도 파이널이 생략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특성을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C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 초기 값으로 저장이 됐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100으로 바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이 없어도 파이널 특성을 가진다고 했죠. 자, 로컬 베리어블도 지금 1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특성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로컬 클래스에서 자, 메소드에 매개 변수나 또는 로컬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파이널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자바 8 이후로는 파이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이널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파이널을 넣어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 로컬 클래스에서 사용을 한다면 파이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로컬 클래스에서 사용 제한을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자, 하나 자, 만들게요. 자, 이그잼 3이라고 주고요. 자, 여기는 자, 로컬 클래스 자, 액세스라고 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아우터라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자, 자바 7 자, 이전이라고 이렇게 줄게요. 좀 구분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자바 8 이후라고 이렇게 두 보겠습니다. 자, 자바 7 이전 코드는 자,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죠. 그래서 메소드 1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안쪽에 자, 로컬 클래스로 자, inn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자, inner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다시 메소드를 자, 이렇게 추가를 자, 해줄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이용을 하느냐예요. 자, 메소드 1이 이와 같이 자, 매개 변수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로컬 자, 베리어블 해서 자, 지역 변수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고 보죠. 자, 이랬을 경우에 자, 이 로컬 클래스에서 자, 여기에 arg와 로컬 베리어블을 자, 이용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result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arg 플러스 local variable이라고 하는 자, 이 두 개, 즉 매개 변수의 값과 local variable이라고 하는 이 지역 변수의 값을 두 개 더하기 해서 이렇게 result로 자, 받고 싶은 거죠. 계산을 해서. 자, 근데 그 자바 7 이전까지는요. 자,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왜냐면 지금 로컬 클래스에서 자,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를요. 반드시 여기에 파이널이 붙어야 됩니다. 파이널을 파이널을 붙이지 않으면은요. 아예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널을 붙이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면요. 자, 여기에 로컬 변수와 자, 여기에 그 지역 변수가 마치 자, 여기에 이렇게 선언이 된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10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자, 복사가 되고요. 자, 로컬 베리어블에서 1 이렇게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안전하게 이 두 개를 이쪽에서 읽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누가 해주냐면 결국 이제 컴파일러가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파이널을 붙이게 되면 지금 메소드 안에 이렇게 그 지역 변수로 이것들을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쓰기 때문에 메소드 1이 먼저 종료가 되어도 자, 이 inner라고 하는 로컬 클래스의 객체는 힙에서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메소드 1이 종료가 되면 결국 여기에 있는 arg라든지 로컬 베리어블은 자, 스택에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하지만 이 객체는 힙에 계속 남아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 복사를 해둔 이거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이널을 붙이게 되면 자, 이렇게 자, 복사를 이제 시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파이널을 붙이지 않으면은 자, 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 7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코딩하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바 8에서는 자, 요렇게 자, 하더라도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컴파일 오류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죠. 우리 자바 8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7 이전에는 반드시 파이널을 이렇게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바 8에서는 이와 같이 파이널을 넣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파이널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ARG가 만약에 외부에서 10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그것을 자 100으로 바꾸고 싶어서 ARG를 100으로 바꿨다. 이 안 된다. 컴파일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로컬 베리어블도 자, 내가 1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파이널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값이 저장이 되면 이제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이 붙어 있지 않는다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파이널 특성을 갖는다. 자, 여기서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널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로컬 베리어블을 여러분이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되었다면 이 로컬 베리어블을 자 10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되겠죠. 왜? 로컬 클래스에서 자 로컬 베리어블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거는 파이널 특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값으로 이렇게 자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 이렇게 자 로컬 클래스에서 사용이 되면 자 컴파일러는 자 이거를 파이널 변수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값으로 변경을 못하도록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 8에서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자 로컬 클래스의 필드 자리에다가 마치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메소드 호출할 때 10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이제 필드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드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두고 이제 얘는 필드의 값을 이용을 하도록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 2가 먼저 종료되더라도 자 이 inner라고 하는 이 로컬 클래스의 객체가 이제 힙에서 계속 실행하면서 안전하게 자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2가 종료가 되면 얘하고 얘는 자 스택 메모리에서 제거가 돼 버리니까 이제 이쪽에서 여러분이 자 제거된 요런 변수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복사한 이걸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바 7 이전처럼 여기 파이널을 이렇게 넣어 준다면 자 이때는 이제 복사 위치가 자 메소드 안에 로컬 변수로 자 복사가 되면서 자 이 두 매개 변수를 이제 안전하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이 안 붙게 되면은 로컬 변수로 추가가 되고요. 파이널을 생략하게 되면 이렇게 필드로 이렇게 컴파일 과정에서 이제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컬 클래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반드시 파이널로 선언을 해야 된다. 자바 8에서는 파이널을 붙이지 않아도 파이널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첩 클래스에서 바깥 클래스 참조를 얻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뭐 자주 나오는 코드일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바깥 클래스 아우러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자, 필드가 하나 선언됐고요. 자, 그리고 메소드가 하나 선언됐네요. 그죠? 자,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네요. 자, 여기에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즉 이제 중첩 클래스가 자, 선언이 됐고요. 자, 여기도 여러분이 자, 인스턴스 필드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가 이렇게 선언됐네요. 자, void print. 자, 이 메소드에서 여러분이 자, 여기 보면은 자, this.field라고 이렇게 줬는데요. 이 this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말할까요? 보통 우리 this 하게 되면은 객체 자신의 참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this는 바로 nested 객체의 this일까요? 아니면 아우러의 this일까요? 그래서 이 this는 바로 nested 객체의 참조입니다. 그럼 이 필드는 결국 이거를 이야기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this.메소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이 메소드는 결국 이 객체의 메소드, 즉 이거를 가리킬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여기에 있는 필드와 여기 있는 메소드를 어떻게 내가 그러면 자,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this를 떼버리면 그냥 필드 메소드 하게 되면은 여전히 얘하고 얘를 가리키니까 자, 그러면은 이 바깥쪽의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코드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바깥 클래스 명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this를 붙이게 되면 바깥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그래서 아우러 객체의 참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this가 아니라 바깥 클래스명 .this 하게 되면 바깥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드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auro.this 하게 되면은 이 객체의 메소드 요거를 이제 자,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첩 객체에서 여러분이 this는 자, 중첩 클래스에서 this는 바로 중첩 객체를 이야기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객체를 여러분이 지정을 할 때는 바깥 클래스를 더 붙여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중첩 클래스에서 바깥 클래스 참조를 얻는 것을 우리가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example 4로 주고요. 자, 여기는 자, auro 클래스 자, reference라는 뜻에서 자, ref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클래스는 auro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필드를 하나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래서 auro 자, 필드라고 이렇게 초기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도 이렇게 하나 선언하고, 자, 여기는 여러분이 자, 아우로의 메소드다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자, 출력 내용을 넣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첩 클래스 자, 네스티드 클래스를 선언할 겁니다.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죠. 자, 여기서 자, 똑같이 이렇게 자, 필드와 메소드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자, 대신에 이제 이거는 아우로의 필드가 아니고 네스티드의 필드죠. 자, 이것도 네스티드의 메소드로 바꿔 줄게요. 자, 중첩 클래스 안에 자, print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작성을 하고요. 자, 이 print라는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이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고 자, 필드 이렇게 자,
하게 되면 이 필드는 자 누구의 필드일까요? 이거를 이야기할까요? 이거를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바로 네스티드의 필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this를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이 this는 결국 네스티드 객체의 참조거든요. 그래서 이 필드는 결국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this 메소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네스티드의 메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내가 이 아우러의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럴 경우에는 자 this 앞에 자 바깥 클래스 이름까지 더 붙여주는 거예요. 자 도트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바깥 클래스 이름을 더 붙여주고 자 도트 다음에 this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this는 네스티드의 this가 아니라 바로 아우러의 thi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깥 자 객체의 참조를 얻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실행 클래스 이름은 자 아우러 example이라고 줄 거고요. 메인이나 메소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뭐를 자 먼저 생성을 하냐면요. 자 아우러부터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new 아우러 이렇게 생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깥 객체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자 new 자 nested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자 호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nested.print 자 하면 자 여기에 이게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필드와 이 메소드가 뭔지 그리고 이 필드와 이 메소드가 뭔지 한번 출력해 보면 자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거와 이것은 자 네스티드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고요. 그리고 이거와 이것은 자 이 아우러의 필드와 메소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